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외신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지 블룸버그는 최근 홍콩 대학 연구팀의 오미크론 연구 결과에 대해 대서특필했는데요. 홍콩 대학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들의 오미크론 항체 형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중국산 백신에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최근 오미크론의 연구에 성공하며 유럽을 포함 전 세계에서 중국의 백신과 한국의 백신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관심사로 뽑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이 놀랍게도 중국의 백신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블룸버그는 홍콩 대학의 의학연구진에서 공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홍콩 대학 연구에서 시노백은 오미크론 방어 항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홍콩 대학 연구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시노백을 1차까지 접종한 집단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그 누구에게서도 혈청 내 방어 항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 2차 접종을 마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미크론 항체가 20% 정도 형성됐다는 것에 미묘하지만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었는데 시노백은 0%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백신 도입국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대대적으로 백신 외교를 통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자국산 백신을 뿌렸는데요. 중국은 시노백이 엄청난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오면서 많은 국가들에 수출했지만 중국이 제시한 자료들이 전부 거짓임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노백 생산업체에서 진행한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2차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5%가 오미크론 항체가 발견됐다고 전했으며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94%가 오미크론 방어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결과를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과정들이 어느 과학저널에 등재됐는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으며 홍콩 대학의 연구로 인해 2차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에 홍콩 대학의 벤자민 코울링 역학 교수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 접종은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이어와 오미크론 변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 면역력을 부여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중국은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가 오직 26억 분의 중국산 백신만을 접종받았으며 이는 새로운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이 있을 경우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팬데믹 상황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백신을 사용한 기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는데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다른 백신을 접종하거나 오미크론의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백신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서구권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자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한국 오미크론 환자에 대한 중국 관영 매체의 기사가 1위를 달성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에서 8,000명 정도의 일 확진자가 발생하자 11월 1일 시작한 위드 코로나를 중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92%가 백신을 접종했지만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중국인들이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 왔는데 사양하지 마라. 이미 가망 없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을까? 46일간 바이러스랑 공존하는 정책을 펴내라며 다른 댓글 중에는 오미크론도 한국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유네스코에 등재 안 하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2건의 오미크론 발생 중 하나는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철저히 언론이 통제되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중국산 백신 부작용으로 안타깝게 자식을 잃은 한 40대 여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혼자서 12세 딸을 키우던 40대 여성은 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호소하자 중국 공안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그녀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건강했다는 딸이 1차 접종 후 며칠간 심하게 앓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저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해 40대 여성은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중국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을 묵살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베이징의 상소기관을 찾아 지역 관리들이 딸의 사망과 관련한 민원 접수를 거부한다고 호소했는데
이후 체포됐으며 그녀와 함께 베이징을 찾았던 여동생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난성의 한 변호사는 당국이 조만간 베이징에서 정치적 행사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관리들은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건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미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 언론들이 모두 통제돼 수치가 모두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가 최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1호 국산 백신 레키로나입니다. 얼마 전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의약품 유통을 맡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 9개국에 공급하는 레키로나 초도 물량 15만 바이알 선적을 완료했다며 12월에 공급하는 레키로나 물량이 1,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0여 개국과 수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유럽 9개국을 포함해 최근까지 18개국의 레키로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레키로나가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개발을 완료해 처방 데이터를 가진 것이 레키로나의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블로거의 레키로나 후기를 보면 치료제로서 엄청난 효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열로 심하게 앓던 그 블로거는 병원에서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레키로나를 처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링거를 통해 투약받았던 블로거는 투약 당시 약간의 체온 상승과 혈압이 오르긴 했지만 극심했던 두통이 바로 사라졌으며 콧물, 코막힘도 완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침도 서서히 사라졌으며 컨디션도 확실히 좋아져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었던 것이 기운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이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중증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레키로나 개발 경험이 있는 셀트리온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력에 초점을 맞춘 후속 치료제 개발에도 이미 나선 상태인데요. 이미 임상 1상에서 환자 투여를 마쳤고 연내 관련 시험 데이터 취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최근 구조 분석을 통해 CTP63의 항원 결합 부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오미크론에도 강력한 중화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명문대학인 예일대에서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가 주사제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해 전 세계가 셀트리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키코 이와사키 예일대학교 면역학 교수와 뉴욕시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궤강내 백신이 이종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주사기를 사용한 백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사형 백신은 전체 면역계에서 항체 생성을 유발하지만 비강으로 투여하는 백신은 초기 감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위에서 더욱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오지은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가 일저자로 참여했었는데요. 연구팀은 비강용 백신이 표적으로 한 병원체뿐 아니라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실험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다양한 바이러스 질병 등에서 높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하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미국 이날론 바이오파마와 함께 호주에서 흡입형 레키로나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양사는 올해 안에 임상 1상을 완료하는 대로 임상 2상을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날론 바이오파마는 이번 임상 1상에서 건강한 성인 24명의 흡입형 레키로나를 투여한 뒤 연내 임상 2상에 진입해 유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흡입제 개발 완료가 머지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CTP63으로 개발 중인 흡입형 항체 치료제에 결합한 칵테일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규제기관과 가능성 여부 타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내 보건당국이 세계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주 분리에 성공해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초로 분리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자원명에는 코리아가 포함되는 등 한국이 악명 높은 오미크론 퇴치에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분리에 성공한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오미크론 특이유 전자증폭 진단 개발과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 중국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